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더 넥스트 에너지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전체가 1시간 동안 받는 태양광 에너지 양이 세계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과 맞먹는다고 하죠. 그만큼 태양광 에너지는 시장이나 앞으로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러한 태양전지 관련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이 되고, 또 그것이 주식시장의 주가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더 넥스트 에너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이번 시간에 페로브스카이트까지 다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이 태양광 에너지의 흐름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자동차 전동화로 전기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사용량의 34%를 차지하는 원유 수요의 45%는 자동차에서 사용되죠. 그만큼 자동차의 전동화는 에너지 산업의 전기화를 의미하는데, 전기 생산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고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 시간 이 리뉴어블 에너지 100과 관련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이 전력산업의 변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시고, 또 요와 특히 이제 예상보다 빠른 재생에너지 및 저장기술 발달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인이며, 그간 일부 오일 메이저와 국가가 주도했던 에너지 산업은 이제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전지, 이제는 원가보다 기술이 중요하다.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 그리드 페르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LCOE 하락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그리드 페러티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기존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 화석연료를 사용한 단가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단가, 이 부분이 이제 맞춰지는 흐름,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제는 하드 코스트보다는 소프트 코스트를 하락을 위한 태양전지 기술 발전이 더 중요해지는데, 기존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페로브스카이트 및 N타입 기반 태양전지가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페로브스카이트는 폴리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고효율이면서 사용차가 다양해 향후 태양광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전망이며, 우리나라가 연구를 주도하고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 시장에서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이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부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업로드할 부분입니다. 자, 태양광 그리드 페러티 달성으로 다양한 에너지 사업 변화가 가속화되어 있다. 우리가 유틸리급 PV 플러스 ESS 원가는 가스피커 대비 낮아졌고, 가정용 역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리드 페러티에 도달하였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죠? 전체적으로 태양광 조달 코스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함의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배터리 가격도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서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는 예상보다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특히 BTM, 그죠? 가정용이나 상업용 이 사업은, 태양광 사업은 뭐 이런 PV 플러스 수소 저장, 그리고 EV, FC EV, 그러니까 이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를 중심축으로 VPP 사업이 개화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VPP는 가상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 100 및 유럽 탄소 국경세 논의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동영상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관련 주식으로는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 삼성 SDI. LG화학, 삼성 SDI는
에너지 저장 장치 회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LS 일렉트로닉이나 한국전력, 유니테스트 이런 부분 종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력 비중이 지속 전망하고 있는 이 지금 흐름들을 차트로 보시면 아실 거고, 자, 에너지 저장과 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가속화되는 전기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단순히 생각해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생성을 해서 각 가정이나 공장에 지금 보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화석연료를 사용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풍력이나 또 수력, 그리고 태양광,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전기를 발전시켜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전기를 뽑아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왜 제가 이런 주식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전체적인 윤곽 흐름 속에서 뭐에 서브 개념으로, 그죠? 탑다운 방식으로 종목을 찾아내고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 차트 흐름과 접목시켜서 매매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환 대상인 주요 에너지 자원, 그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이 전기로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냉난방을 포함한 기계 시스템 동력이 최종 에너지 소비를 화석 연료가 아닌 전기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의 에너지 전환은 다양한 에너지 자원이 활용을 고려했지만 현재의 에너지 전환은 궁극적으로 청정 에너지원이 만든 전기로 단일화되는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문명사에서 유례가 없는 거대한 규모의 변화라는 부분입니다. 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생산과 소비 모두 전기로 일어남에 따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전기로 단일화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CO2 발생이 없고 고갈의 우려가 없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 요 확산 부분이 에너지 전환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석유는 전체 1차 에너지 수요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그 비중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분들 유가가 앞으로 더 크게 오를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이제 그 이전부터 그 경기가 옛날처럼 고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그리고 또 앞으로 진화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너 왜 그럼 유가가 4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냐?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공급을 제한하면서 가격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허리케인에 의해서 뭐 특타 뭐 해가지고 뭐 또 어느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뭐 감산한다 이럴 때만 유가가 올라가지, 그죠? 경기가 막 좋아져서 앞으로 막 좋아질 경기도 없고요. 그죠? 왜?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 구조였습니다. 그죠? 왜? 중국이나 인도, 그죠? 가장 핫한 나라들의 경기도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기가 고성장을 이루어내면서 발전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가가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가운데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용 부분, 그리고 저탄소를 추구하고, 그죠?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하는 이 시대적 환경,
그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는 절대 뭐 유가가 올라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자, 1차 에너지 여기 왼쪽 도표를 보게 되면 1차 에너지 소비량 중 화석 에너지 비중이 절대적이죠. 지금은. 그죠? 오일이 34%니까 내추럴 가스가 24%고 코알이 27%고 그죠? 그러니까 오일이 34%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데 그죠? 그 중에서 자동차의 비중이 45% 정도 되는 정도로 크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만 해도 지금 전기차 그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가 계속해서 유럽이나 미국, 중국, 우리나라 할 거 없이 글로벌 시장으로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또 수소차, 수소전기차 이 부분도 판매가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석유도 사실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차 전지 수소 등 에너지 저장 기술 발달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 시대적 사명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심에 2차 전지와 수소로 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달인데 그 속에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여 화석 에너지가 필요 없는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2차 전지 수소 등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전하고 원가가 하면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야 지금 태양광이나 오늘도 하나솔루션 3% 가까이 떨어졌고 풍력 관련주들 떨어졌잖아.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가 그죠? 지금은 워낙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술적 흐름들, 기술적 차트를 접목하고 거기에 수급적 요인을 기관이든 외인이든 수급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산 주식이 떨어지냐 올라가느냐 이건 단기적 흐름이고 앞으로의 산업의 방향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산업의 핵심은 점차 IT 기술과 빅데이터가 될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탄화수소 경제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핵심이 지리적인 위치였다면 그죠? 향후 에너지 산업에서의 핵심은 기술과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2차 전지 등 기술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추고 IoT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이 송배전 분야에 적용되면서 안정적인 그리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에너지 전환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에너지 수요자에게만 머물렀던 가정과 기업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에너지 공급자 역할을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와 공급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큰 에너지 소비원인 자동차는 전력망에 접속하여 VTG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기도 하는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옛날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인데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엘빈 토플러 책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는 분산형 전원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마이크로 그리드가 확산될 전망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오일 메이저와 몇몇 국가들에 의해 가점되었던 에너지 사업 구도는 본격적인 개편이 일어날 거다. 자, 에너지 산업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경쟁 우위의 결정 요소가 지정학적 우위 또 원가 경쟁력이었다면 미래에는 IT 기술과 빅데이터가 지배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생산과 소비가 함께 공존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고 전력 체계가 우리나라 한국전력처럼 중앙 집중력형 전력 시스템으로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분산형 전력 시스템이 도래하는 시대고, 그러한 흐름들에 발맞추려면 결국 빅데이터 기반 IoT 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주를 사자, 아니 말자, 이러한 매매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과 수급에 의한 흐름인 거고, 시장의 섹터의 흐름은 지금부터 열심히 태양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왜?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난 1, 2년간 에너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저장 기술이었었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죠? 반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주역인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상대적 분석이 미진해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아직도 예전 그 동양제철화 OCI가 막 급등해서 하다가 몰락했었던 폴리실리콘 위주의 태양광에 대한 미련,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옛날 기준으로 쳐다보고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OCI가 그 이전 이름이었었던 동양제철화학이 막 급등했던 그 시기는, 그죠? 중국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중국의 엄청난 발달, 이 부분과 맞물려 들어갔었던 부분이었고, 또 그만큼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갔었는데, 그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저가 공급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다 망한 거예요, 같이. 그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중심의 태양광 쪽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단가도 높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어려웠었던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대명제에 기인하는데, 실제로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10년 이후 91% 하락했다. 이렇게 하락하니, 그죠? 태양광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동양제철, 뭐 한번 보시죠. 그죠? 보면서 가는 게 낫겠네요. 그죠? OCI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OCI 주가 지금 5, 6만 원이지만 옛날에 65만 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자, 그죠? 옛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15년 전 정도 되네요. 그죠? 2006년에서 2011년까지 10년 전이네. 그죠? 65만 원까지도 갔잖아요. 폴리실리콘 위주의 태양광 흐름 속에서. 그죠?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뛰어들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90% 급락하는 흐름이 전개됐으니 뭐예요? 계속해서 줄줄줄줄 하락한 흐름에 지금 5, 6만 원대까지 온 거죠. 자, 다시 되돌아가서, 그죠? 요런, 이, 저가를 앞세운 이 중국 업체들이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셀, 모듈까지 전 밸류 체인에서 가장 높은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더하면서 투자 매력을 떨어뜨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태양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은 80% 하락했고, OCI, 하나솔루션 등 기업들이 중국이 저가 공세의 사업을 정리했고, 독일 기업 역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고, 또한 웨이퍼의 경우 거의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 차트로 보시면 다 2018년부터 뭐 계속해서 이 태양광 모듈 가격이라든지 폴리실리콘 가격, 웨이퍼 가격 다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태양광 주요 밸류체인의 중국 점유율이 모듈은 80%, 셀은 85%, 인곳 웨이퍼는 92%, 폴리실리콘은 64%. 그러니까 중국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가 흐름으로 갖고 가니 살아남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제 낮아질 만큼 낮아진 모듈 가격인데 이제는 기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 셀 측면에서 단위 원가 하락 요인은 제조 원가 하락 또는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다. 다만 그간은 제조 원가 하락이 기술 발전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효율 향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2019년이었다. 무엇 때문에? 2019년의 화두는 다결정에서 단결정으로 셀 기술이 변화했다. 단결정 셀은 다결정 셀 대비 가격이 비싸지만 효율이 높고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한다. 시장은 단결정 셀이 가격이 다결정 대비 비쌈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단결정 셀 위주로 변해갔다. 왜? 가격이 좀 비싸지만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죠? 뿐만 아니라, 그죠? 최근 전체 설치 단가 또는 LCOE에서 셀 모듈 등 하드웨어 코스트 대비 간접 비용인 소프트 코스트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기술 발전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그죠? 단위 면적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것은 단위 고정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자는 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태양전지를 선호한다는 점을 우리는 단결정 셀 판매 비중 확대에서 확인했다. 그죠? 또한 소프트 코스트 비중이 높은 가정용일수록 더욱 강해지는데, 그죠? 이러한 트렌드로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상업 영업이익은 한화키셀 합병한 2019년 20년 지속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단결정과 다결정 비중을 보게 되면 지금 단결정 비중이 2018년보다 2019년 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매출 성장 및 OPM 개선 보게 되면 이 부분 역시 2019년보다 2021년으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기술이 중요한 시대에 왔다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태양광은 고갈의 걱정이 없고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궁극의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이죠. 태양전지는 태양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태양전지입니다. 이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작동 원리 이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는 없고, 여하튼 태양광 에너지 현재 대세는 실리콘계예요. 지금까지는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실리콘계, 화합물 반도체계, 유기계 등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이 상용화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1세대는 결정질 실리콘, 2세대는 실리콘 방막, 그리고 3세대는 염료 강흥 및 융기 및 차세대 양자점이나 플라즈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가 가장 먼저 상용화되어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폴리실리콘을 이용한 결정질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 태양광 기술의 세대별 분류인데, 앞으로 이제 진화해서, 그죠? 이 3세대 태양전지로 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 발맞춰서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죠? 자, 실리콘 전지가 40년간 이루어온 효율 개선을 10년도 안돼 달성한 페로브스카이트,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전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중요한 태양광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면 이 태양광 전지와 관련된,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 내용이 기니까, 그죠? 요 다음 시간, 그죠? 요 동영상을 업로드 마치고 난 다음 바로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부분,
이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